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미국의 뉴욕의 현지를 연결을 해서 좀 더 자세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보다는 뭐 혼조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날 특별한 방향성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FOMC 의사록과 엇갈린 고용지표 등을 소화하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특히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4.7%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며 투자 방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5% 올랐고 S&P 500 지수도 0.16%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6%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벤치마크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4.7%를 넘기며 작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금리는 거래가 진행되면서 4.6%대로 다시 내려앉았는데요. 오후 3시 기준 10년물 수익률은 전장보다 0.7bp 오른 4.691%를 가리켜 지난해 4월 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스는 최근 주식과 채권의 하락세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더욱 악화할 수 있지만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해였던 2022년 경험한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울슨 전략가는 올해 상반기에는 시장 변동성이 크고 하반기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의 국채금리 상승세까지 이어지면서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이어졌는데요. 테슬라 0.15% 상승하고 엔비디아 0.02% 하락하는 등 매그니피센트 7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등락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특징주를 보면 이베이는 메타 플랫폼스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베이의 상품 리스트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에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게티이미지의 주가는 전날 셔터스톡과 37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발표한 후 17% 급락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 주식 폭락했는데요. 리게티 컴퓨팅 45%, 디웨이브 퀀텀 36.23% 내렸고 퀀텀 컴퓨팅은 43.34% 급락했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는 앞서서 이 종목들의 움직임도 많았지만 뭐 예전에 월요일날 말씀을 해주셨듯이 발언이라든지 지표들도 다수 출연을 해서 다각도로 좀 봤었어야 했었습니다. 우선은 처음 고용지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고용지표와 FOMC 의사록 등을 주목했는데요. 고용지표는 엇갈렸습니다. 미국 민간노동시장조사업체 ADP는 작년 12월 민간 부문 신규 고용이 12만 2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11월과 시장 예상치 모두 하회하는 수준인데요. 임금 상승률도 전년 대비 4.6%로 2021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해 노동시장의 냉각이 포착됐습니다. 반면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감소했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1000건으로 2024년 2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직전주와 예상치 모두 밑도는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제부터 발표되고 있는 고용 관련 지표들이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FOMC 의사록도 공개됐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초래하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다만 연준 2인자인 크리스토퍼 얼러 이사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 올해 추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이 일부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FOMC 의사록은 거의 모든 연준 위원들이 연준 위원들은 금리나 속도 조절도 언급했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나 속도가 더딜 것을 시사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트럼프의 보편 관세, 불법 이민자 대거 추막, 대규모 복지 지출, 감세 등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에 우려한 건데요. 의사록에는 트럼프의 이민, 통상정책 변경이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언급이 당시 회의에서 최소 4차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부각됐는데요. CNN 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카드를 뽑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무역을 비롯한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현실화에 따른 물가 상승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뉴욕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은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국장일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요 연준 인사의 연설은 많습니다. 패트릭 파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관련된 발언들도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